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 PC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공랭 쿨러 신제품이 유독 많이 출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트윈타워 공랭이 자주 보이죠. 아마 CPU 발열이 증가하면서 싱글타워로 커버되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싱글타워 시장이 너무 치열하기도 하죠. 부동의 강자 팔라딘 400부터 요즘 2만원대 쌈마이 공랭도 워낙 성능이 잘 나오는 판국이라 웬만한 것 가지고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눈을 돌리는 곳이 비교적 경쟁이 덜한 트윈타워 공랭입니다. 또 최근에 트윈타워 공랭을 자주 다룬 편이었는데, 오늘 가져온 이 쿨러는 최근에 리뷰한 것, 아니 여태 써본 공랭 중 최고였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쿨러는 펜타 웨이브라는 브랜드의 Z06D입니다. 이번에 국내에 처음 들어온 브랜드예요.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국내 양대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이 쿨러 리뷰한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벤치 결과가 좋아서 화제였죠. 그래서 궁금했는데 마침 유통사에서 하나 보내줬습니다. 해당 제품은 펜타웨이브 국내 공식 유통사 얼티메이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별도의 광고비는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박싱 보시죠. 전면은 평범하게 제품명 정도 있고, 후면에는 상세 스펙하고 지원 소켓이 있네요. 최신 인텔 12, 13세대 LGA 1700 및 AMD AM5 모두 지원합니다. 열어서 구성을 보면 서멀그리스, 설명서, 브라켓이 지원 소켓마다 따로 분리되어 들어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AMD AM5용 뚜따 고정 킷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건 처음 보는 거라 굉장히 신기했어요. 펜을 살펴보면 두 펜이 똑같은 정방향 펜이고, 타워 본체는 상당히 촘촘하게 방열판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 크롬 블랙 색상으로 도색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맛을 줍니다. 장착 한번 보죠. 장착 방식은 평범했습니다. 인텔 CPU는 신형 1700 소켓과 1200 소켓의 후면 브라켓이 다른데 생긴 게 거의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저기 구멍 모양이 작은 정원인 게 LGA 1200, 물방울 모양인 게 LGA 1700입니다. 알맞은 후면 브라켓 장착해주고 보호 캡이랑 전면 브라켓 올려서 마사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썸을 바르고 타워 본체 올려서 조여주면 끝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트윈타워 장착 방법입니다. 그리고 펜을 달아주면 돼요. 타워와 타워 사이에 공간이 좀 여유 있어서 펜 타는 것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스펙 잠깐 보면 TDP가 무려 270W로 공랭 최정상급 스펙입니다. 상당히 높은 TDP인 게 최근에 리뷰한 G6가 250W, 꽝 성능이 굉장히 좋은 JF200S가 260W입니다. 일반적인 120mm 더블펜 트윈타워 공랭이 250W 전후고 140mm로 가야 270W대입니다. 히트 파이프는 6mm 6개로 일반적이고 높이는 158mm로 딱 적당합니다. 특히 방열판 옆쪽을 살짝 드러내면서 램 일본 슬롯 같은 경우 높이 52mm까지 지원, 나머지 슬롯은 43mm까지 지원입니다. 실제 장착해보면 높이 낮은 튜닝램까진 여유있게 들어갈 정도예요. 펜은 120mm 25T 펜 2장 들어있는데, 특이한 것이 최대 RPM이 무려 1950입니다. 보통 120mm 펜의 경우 1500대 RPM이니 1950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아마 그래서 TDP가 다른 쿨러 대비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RPM이 높으면 소음에서 손해보기에 얼마나 밸런스가 맞춰졌을지 확인해보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12700K를 사용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Z790 프로 RS고, 세팅은 전력 제한 풀어줬습니다. 펜 RPM은 따로 고정해두지 않고 바이오스 상에서 퍼포먼스 모드로만 변경해줬습니다. 그래도 발열이 상당해서 거의 풀로드로 돌아요. 우선 깡 성능은 시네벤치 R23 멀티 10분을 돌려봤습니다. 비교고는 제가 듀얼타워 공랭 벤치 샌드백으로 쓰고 있는 깡 성능이 좋은 지우샥의 JF200S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와, 미쳤죠. JF200S도 동급 깡 성능에서는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무려 평균 코어 온도가 71.08도 대 68.58도로 2.5도 차이가 나요. 2.5도면 체급이 다르다는 말인데, 와,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패키지 최대 온도는 84도 대 80도로 4도나 Z060D가 더 낮았습니다. 평균 클럭은 오차범위 내였고, 전력 소모량 역시 2W Z060D가 살짝 적게 먹긴 했는데 오차범위 정도입니다. 눈여겨볼 데이터는 펜 RPM이에요. JF200S는 평균 RPM이 1515로 스펙상 최대인 1500rpm을 넘겼어요. 저번 벤치 때 최대 1600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거의 100% 성능을 낸 거죠. 근데 Z060D는 평균 1837rpm, 최대 1885rpm으로 스펙상 최대치인 1950rpm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12700K로도 약간의 여유를 보여줬다.
와, 공랭이 이렇게나 좋아졌나 싶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RPM이어서 소음이 걱정됐어요. 소음 데이터 보시죠. 소음은 RE3 5분대의 아이폰 소음 측정 어플로 10cm 거리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JF200S는 평균 49.59dB, Z060D는 평균 49.73dB로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드에 가까운 기준으로는 역시 공랭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약간의 소음은 있다. 그래도 높은 RPM 대비 소음은 비교적 일반적인 수치에 들어왔습니다. 깡 성능은 괜찮았으니 실성능이 어떨지 확인해 봐야겠죠. 오버워치2 풀 HD에 프레임 제한음 해제하고 창모드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비슷한 값으로 나왔어요. CPU 패키지 평균 온도가 55도 대 54도로 1도 Z060D가 더 낮았고 최대 온도는 61도 대 59도로 2도나 더 낮았습니다. 평균 전력 소모량은 93.1W 대 92.7W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그리고 팬 RPM도 1350 대 1356으로 거의 같게 나왔어요. 이러면 소음에서 Z060D가 상당히 이점을 가져갈 것 같았는데 실제 소음 데이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JF200S가 평균 47.81dB로 깡 성능 벤치 때랑 2dB 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 Z060D는 평균 44.25dB로 무려 5.5dB이 더 낮았어요. 엄청난 거예요. 공랭은 일반적으로 CPU 발열이 높은 곳으로 벤치 시 실성능 소음 데이터와 벤치 소음 데이터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Z060D는 실성능 소음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줬어요. 와, 진짜 성능 미쳤죠. 근데 가격 보면 더 미칩니다. 가격이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약 6만원입니다. 일반적인 120mm 더블팬 듀얼 타워 공랭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AS, 항상 유통사 얼티메이크를 칭찬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매우 긴 보증 기간이에요. 쿨러의 경우 팬이랑 본체랑 보증 기간이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 팬이 특히 수명이 짧기에 보통 팬은 보증 기간이 1, 2년 내인데 얼티메이크 유통 제품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보증해줍니다. 당연히 이번에 새로 출시한 Z060D도 5년 보증이니 이 가격대의 하이엔드급 성능의 AS 5년이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거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펜타웨이브 Z060D 제가 만져본 공랭 중 역대급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디자인 깔끔한 크롬 블랙 색상으로 도배, 쓸데없이 브랜드 안 새겨놨고 성능 하이엔드급의 AS 빵빵한데 가격이 일반적인 120mm 듀얼 타워 공랭이랑 같은 수준이에요. 이걸 어떻게 칭찬 안 합니까? 깔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최고였어요. 추가로 유통사에서 이벤트로 이 리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Z060D 새거 하나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후회 안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